또 하나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쏟아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대권 도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. 이제 지방선거가 곧 있을 예정이고 지방선거 전에 혹시 당대표를 내려놓고 대권 도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지적을 했거든요. 꿈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일단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저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결국은 이 사심으로 인해서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. 결국 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다는. 우리 당에서 누군가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정도로 신망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그분 대선 나와야 됩니다. 만약에 나 대표가 되셨어요? 근데 1년 동안 너무너무 잘하셔서 나경원 이어야 이긴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나가시라고 할 겁니다.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, 나 대표님은. 나경원 의원.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방 맞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오늘 같이 했는데 제일 처음에 국민소통관을 선택한 쪽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어요. 네. 그래서 2시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. 네. 점심시간 끝나고 좀 있다가 2시. 그런데 오늘이 그 전당대 D-1 달이기 때문에 네. 다 오늘 집중된 거예요. 네. 집중됐는데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하려다 보니까는 1시를 선택을 했고 네. 그 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3시를 선택을 한 거예요. 순서상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두 번째. 그렇죠. 3시 했는데 그러니까 2시 3시를 해버리니까 나경원 의원이 1시로 이제 하게 된 건데 네네네. 1시에 하니까 바로 직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그 꿈을 크게 가져야지. 그리고 지금 누가 벌써부터 3년 남은 대권을 뭐 함부로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. 내일 벌어질 일이 뭔지 모르는데. 그걸 본인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. 그거는 네. 본인을 향해서도 하는 맞습니다, 이야기예요. 맞습니다. 그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나도 충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 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. 이제 저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제3의 특검법에 대해서 왜 특검법을 찬성을 하느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.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민주당의 특검법을 찬성한 것은 아닌데 네.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것을 놔두고 또 그렇게 역공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1차전 전초전입니다. 그냥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저런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현장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의문의 일패인데 네. 일단 저는 조금 본인이 대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이 대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대선 포기 선언도 오늘 의도치 않게 해버린 셈이 돼버렸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민주당의 후보를 이길 만한 후보가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이지 않을까요? 그럼요. 네, 그게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고,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, 원희룡 전 장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,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 중에 이길 만한 후보를 내세우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지금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약간 좀 같은 스탠스죠. 네. 본인은 관리형 대표가 되겠다. 맞습니다. 얘기는 하지만은 너무 섣부른 얘기가 선언이 아니었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출마 가능성을 본인도 열고 남들도 열어주면서 정말 아까 저희가 잠깐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그 대선 출마와 관련된 그래픽이었는데 네, CG 한번 보여주십시오.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아예 그냥 불출마 선언해버렸습니다. 이번에 차기 대선에는 난 나가지 않겠다. 나중에 정말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도 저에게 할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두 사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어떻습니까? 대변인님. 일단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멘트들 중에서 이 멘트, 그러니까 대권 도전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장 스무스하게 잘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. 누가요?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. 예. 저는 나경원 전 대표께서 이제 불출마하겠다라는 것은 당 대표가 됐을 때 전제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제 이해했고요. 네.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 나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
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네. 다른 두 후보들과 이제 비교돼 차별이 있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당 대표가 되겠다는 게 당 대표만 하고 끝나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당을 혁신해야 되는데 네. 왜 혁신하는 거냐? 그럼 그 다음 대선에 정권을 재창출하고 우리가 네.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려면 미래 비전,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전 이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요. 네. 거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,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, 그래서 이제 저출산, 연금 개혁,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을 어느 정도 이제 밝혔습니다. 네. 그 다른 두 분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 안 하시고 당정 관계, 그다음에 당내 문제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그 출마 선언은 내가 당 대표를 넘어서 다음 대권도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그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